네, 이번 시간에는 취업 교육의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게 이제 80년도만 해도 실업계열, 뭐 상업고등학교라든가 공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그 취업 동향, 뭐 이런 정도로 단체로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시대가 80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90년도 중반부터 일부 대학에서 이제 취업 담당 부서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사부서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이제 선호해서 실무를 했던 이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호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90년도 후반부터 일부 이제 대기업 인사부서의 직원들이 이제 그 특강을 각 대학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10년 이상의 인사 채용 업무를 했던 어떤 경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사료가 이제 그 10년의 그 기준 실무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강사료가 결정이 되고 2000년도부터 이 강의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취업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조직 인사를 전공한 석박사들이 취업 강의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10년 이상의 어떤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IMF 이후에 보면 10년 이상의 어떤 그 실무 유경험자와 인사 경험이 없는 사람의 강의는 깊이가 활용 여부가 하늘과 땅 차이더라.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토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주 학생들한테 강의해 보면 유익성, 만족도, 뭐 준비성 이런 거를 조사해 보면 이 강사의 어떤 그 만족도가 98%에서 45%까지 이렇게 이제 격차가 막 벌어집니다. 2015년도부터는 이제 일부 우리나라에 보면 축구 선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축구 감독하는 것 같은 현상이 대두되면서 질적인 교육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강사료가 이제 높은 이유가 뭐였었느냐? 그 10년 동안에 연구, 실무 하면서 연구하고 어떤 자료를 체계화하고 그런 사람과 그 경험이 없고 그냥 인터넷에 자료 가지고 뺏겨서 하는 사람과 강의로는 절대 같을 수 없다. 이런 논리에서 강사료가 이제 책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사전공 석박사, 이제 그래서 뭐 대학교 시간 강사 강의료하고 차이 때문에 또 한동안은 대학에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강사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높았었는지, 시간 강사보다 왜 높았는지를 갖다가 문제가 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희망하는 인재가 아닌 인재, 재물제자 인재죠. 를 위한 역할의 변화가 200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 교수님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이제 배출하면 90년도만 해도 제품만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교수님들이 어떤 제품 생산한다, 이 전공을 갖다가 잘 교육을 시켜 놓으면 취업부서에서는 어떤 디자인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영업,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완전한 상품으로 상품을 갖다가 내놓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이제 경력 같은 신입, 이제 이런 얘기가 이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제품만으로는 이제는 안 보겠다. 그래서 그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상품을 보겠다. 미래는 뭐냐? 교수님이 제품 생산을 이제 전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취업 교육을 또 교수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부서에서는 취업 전략과 영업만 가지고 이 상품을 가지고 이제 기업체에 홍보를 해야 되는 시대가 인재 아닌 재물제자 인재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부서의 대학 취업 부서의 실천, 그동안의 어떤 실천과 변화 과정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조그만하게 뭐 취업 보도실, 그것도 이제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그러다가 이게 지금 뭐 취업 정보 경력 개발과 뭐 인력 개발 지원센터 해서 뭐 엄청나게 이제 부서가 커졌죠. 맨 처음에는 이제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없거나 뭐 아주 미미했는데 지금은 대폭적인 경비가 각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서장의 위치가 과거에는 이제 취업부서로 갔다 그러면 취업보도실이니까 막차 타는 부서장이라도 찬발 신세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 잘릴 위기에 가는 사람들이 그 부서로 간다. 근데 지금은 인정받는 부서장이다.
왜 웰빙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지금은 조직도가 총장 직속 부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과거에는 담당 교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담 교수 채용이 이제 많이 늘어났고 확산됐죠. 그러니까 직원들도 옛날에 이제 순환보직이었는데 지금은 전문직, 취업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단시간 내에 취업 전문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2, 3년씩 이렇게 로테이션 시켰는데 지금은 전문직화 되고 있다. 교직원의 교육을 보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취업 환경의 변화라든가 경력 관리, 이력서, 면접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왜? 본인이 취업과 선생님들이 알아야 학생들을 상담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었고요. 과목이 옛날에는 뭐 취업 관련된 없었거나 아니면 교양 어떤 선택 정도였는데 지금은 보면 저학년, 고학년 2학점, 2학점씩 교양 필수로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 그 다음에 수업 방식도 보면 옛날엔 대다수가 없거나 학생의 주관으로다가 어떤 뭐 축제 때 취업 특강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력 개발 1, 2학년 필수, 취업과 진로 3, 4학년 필수, 그다음에 다양한 취업 행사, 뭐 취업 스쿨이라든가 캠프, 경진대회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활성화됐고요. 교수 평가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취업률, 그 학과의 취업률을 가지고 교수님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는, 그래서 취업 담임 교수제도 도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과별로다가 지금 이제 강화가 되고 있었죠. 정부 지원은 과거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취업교육 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노동부, 교육부, 여성부, 중기청, 뭐 지자체에서 참 많은 단체에서 이것을 각 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업교육이 옛날에는 없거나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자체 편성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조금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제 한 번은 이거 걸러줄 필요가 있는 이제 시기가 와 있다. 취업률 공개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 뭐 대학 알림이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했었고요. 취업률 통계도 보면 옛날에는 대학별로다가 자체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4대 보험, 의료보험, 옛날에 이제 2000년도 초반 중반만 해도 의료보험 가입자 뭐 이걸로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4대 보험 가입자로 해서, 그래서 학과별로다가 초임 연봉이 비교가 가능하죠. 그랬더니 이제 일부 대학에서 이것 때문에 좀 이제 반발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장학금 옛날에는 성적 중심으로 줬는데 지금은 어떤 성적 플러스 취업 준비 상, 경력 개발 어느 정도로 했느냐, 취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스펙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장학금도 주더라. 옛날에는 인원이 보면 한두 명에 전후했는데 5명 전후했다가 지금 보면 한 20명 전후까지, 또 단대별로 다 전문가까지 배치하고 이렇게 큰 부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인원이 옛날에 한두 명, 왜 관심이 없을 때 한두 명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찬밥이라고 했던 거고, 지금은 약 20명 정도로 팀이 구성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웰빙박, 그래도 뭐 아주 그 중요한, 대학에서 중요한 부서로 지금은 정착이 되었다. 취업교육 행사도 보면 옛날 전문업체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자체 기획을 해서 실시를 하죠. 그런데 노하우를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비용도 절감하고 어떤 질적 결과도 이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직접 취업 행사 교육도 직접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다. 근데 이제 옛날에 전문업체 위탁했을 때는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예. 지금도 강사가 보면 현직의 인사부장, 과거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보면 인사실무 플러스 취업교육 어느 정도로 해서 연구했느냐, 근데 저서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문제가 더 됐는데 이 무경험 어떤 짝퉁 강사가 이제 난립을 해서 이제 취업교육이 저하가 되는, 이게 이제 2015년 후반부터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저게 이제 앞으로 각 대학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인데, 왜냐하면 실무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취업 상담사라는 어떤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그냥 학생들을 맡기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상담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 형태도 보면 옛날에는 어떤 그 전반적인 교육, 학과를 불문하고 했는데 지금은 직무, 직능별로 중심의 전문적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수업 방식이라든가 교수 평가라든가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대학 부서의 교육, 실천과 변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된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또 어디에 보면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90년도 후반부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의 이제 변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식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취업 교육 및 시스템도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 2000년도 초창기에 취업 부서가 활성화되지 할 때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오직 학생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취업 교육의 발전에 노력한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강의를 하면서 20년 동안 한 200여 전국 200여 개 대학을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좀 더 취업을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업 교육의 변화 이유, 연구 고민, 관심 부족 결과로 해서 학생들이 불신, 불만이 팽배하고 있더라. 자식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 고민, 관심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간 때우기, 그냥 강의로나 챙기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 무관심으로 하는 이런 대학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도 그런 대학을 보면 참 저런 대학에 어떤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자기 자식을 왜 보내겠는가? 보내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몰라요. 우리 오늘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을 우리 이 부모님이나 대학교의 교직원분들, 교수님들이, 총장님들이 좀 이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취업부서에 대해서 좀 더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부서의 극과 극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존경스러운 취업 담당 선생님들의 열정과 성공 사례인데 취업 관련 초창기에 교직원 학생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해서 취업 행사 등의 모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학교 차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눈물 나는 과정을 지나 안정기로 정착해서 타 대학의 벤치마킹 대상 대학으로 변화하는 그 과정을 본 대학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대학들을 제가 좀 몇 개 대학을 물론 훌륭한 대학교가 많지만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실적으로 보고 감동을 받았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20여 개 대학교 교수님 세미나라든가 교수님들 세미나라든가 취업담당 선생님들 교육에서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 극과 극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이런 데는 존경스럽다. 이런 선생님들은 너무나 존경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례가 있는데 존경스러운 취업담당 선생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 취업률 향상에 대한 목표와 사명감을 갖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그 학교 선배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교 어떤 후배들의 또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된 사랑과 열정이 있더라. 예산 부족은 물론 부서의 구성원도 별로 없고 학교에 관심도 없던 어려운 시절에 정말 헌신해서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들. 또 수강생이 200명일 때 강사는 2시간이지만 학생들의 강의 시간은 400시간이다. 왜? 200명이 2시간이면 400시간이거든요. 이 400시간에 한 명은 강사는 2시간이지만 학생 400시간의 이 중요성과 효율성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검증된 강사 섭외에 심혈을 기울여서 매진했던 이런 분들이 존경스러웠던 그동안 제가 20년 보면서 존경스러웠던 분들의 공통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대학 취업 강사 선발 사례가 변화되고 있는데 이제 인사실무 10년 이상, 취업 강의 몇 년 이상, 또 석사 이상. 왜? 좀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 강사들 이력서를 첨부를 하는데 타 대학 강의 평가가를 직접 조사를 해요. 이런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또 이력서에 사실인가, 이 짝퉁이 아닌가, 거짓말이 아닌가. 그 다음에 수업 설문 사례를 갖고 또 참조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서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던 게 2010년도 정도 전후에 많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몇 개 대학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이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눈으로 직접 보고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대학들입니다. 존경스러운 취업 담당 선생님의 열정과 성공 사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계명대학교 박동섭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800명의 그 수강생들이 1,800명의 취업 강의 수강 학생들을 예부업체에 안 맡겨요. 팀의 구성원이 2, 3명이에요. 한 명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3명이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부 위탁업체들한테 설문을 시켰더니 조작해 오더라. 그 설문 내용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 개개인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알아야 학생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질적인 강사를 섭외할 때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취업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상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이 선생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양식을 만들어 갖고 이걸 갖고 전부 1800명을 확인을 해요. 어떻게? 강의 설문지 사례인데 이렇게 적어봐라. 그리고 강의 준비 정도가 어떻게 되냐? 전달 방식 적절하냐? 본인한테 도움이 되었냐? 이거를 가지고 강사 평가를 해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리고 뭐를 들었냐? 그리고 이걸 갖고 출석 부르다가 하더라. 출석을 대체하더라. 이런 양식까지 직접 개발을 한 분이에요. 그 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 사례를, 설문지를 갖다가 참 많은 대학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홍보한 적이 많은데, 또 한 가지는 부서 학생, 모든 학생들의 취업 담당, 취업 상담 및 입사 지원서를 클리닉을 해요. 이 팀장님, 박동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에 면접 코칭 받은 학생들이 성공 취업률의 90%가 넘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신청을 해요. 타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올해도 안 와요, 상담을. 왜? 가봐야 뻔하거든. 인터넷에 있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취업 쪽집게 선생으로 이제 소문이 나갔고, 대다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상담 신청을 하는데, 하도 신청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청에도 2, 3주 후에나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인기. 왜? 이분한테 가서 상담받고 이력서 클리닉 받으면, 그리고 어디 이력서 내면 90% 이상이 취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상담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들은 와갖고 상담을 해도 안 합니다. 왜? 실력 없는 거 학생들이 압니다. 들어봐야 필요 없다, 이거. 인터넷에 있는 거 갖고 작은 지식 가지고, 짧은 지식 가지고, 그거를 학생들을 설득하려면 되냐, 이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제가 봐도 놀래요.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면, 제가 10년 이상 인사실무 한 사람인데도 저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서로 공감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선생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이 취업 지도 멘토 성강 사례인데, 대구은행에 공채를 하는데, 대구의 모 국립대학교는 7명 지원해갖고, 7명, 지원자 162명이 지원해서 7명 되는데, 이 선생님은 최종 합격 7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169명이 지원해서 5명.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 국립대하고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봤더니 그 대학교는, 국립대학교는 162명이 지원해서 7명 들어가는데 여기는 69명이 지원해서 5명 들어가더라. 몇 년도에 기업은행, 신도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은행에 이제 5명이 입사하는데 토익 685, 4.19, 토익 점수 685부터 905점까지 요 정도의 학생들이 기업은행에 합격을 합니다. 제일은행 653.73에 들어가요. 현대증권 600점. 이런 학생들이 입사하더라. 누가? 이 박동수 팀장님이 이력서 클리닉을 다 하는 거예요. 그 학교 잡무도 많은데, 근데 그 학생 공부해서 후배들, 내 자식 같은 동생들, 이런 생각으로 서울대학교가 그 당시에 850원 전후 경상기업 서류 불합격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취업 담당자의 어떤 사랑, 열정, 멘토 능력의 결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대학교가 얼마나 될지 교직원들 거의 도장만 찍고 있어요. 일부 대학은. 그리고 상담 선생님한테, 노동부에서 파견된 상담 선생님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강의 듣고 계시는 우리 총장님, 부모님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이 다음에 어느 학교, 어느 대학 가겠다. 그 취업부서를 난 보고 갈 거예요. 취업부서에 얼마나 열정과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놨는지 나는 그걸 보고 대학을 보내고 싶어요. 야,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 여기 대학교에 보면 이 7명의 학생들을 봤더니 미국학과 2명, 식품영양학과 1명, 컴퓨터공학과 1명, 통상학과 1명, 계명대학교에 이 박동수 팀장님이 7명 합격시키는 학생들의 전공입니다. 이 미국학과,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 통상학과 이게 은행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학생들이 합격했냐 이거예요. 서울대 토익 850, 경상기업 850점들이 서류 불합격해서 난리인데 왜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했냐. 이게 취업 멘토의 열정으로 취업 멘토의 결과입니다. 이게. 취업 강의 무관심 학생, 전공과 관련이 생각을 못해요. 취업 강의 수강 학생, 폭넓은 준비를
하고 지원한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다 상담하면서 코칭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라, 어떻게 해라, 이력서는 어떻게 해라, 뭐 경력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야, 그래서 이분은 또 보면 모든 강사의 강의를 직접 청취해요. 강의 내용을 분석해갖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거를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합니다. 그 뜬구름 잡는 강의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취업 강사와 비교해서 월등한 실력으로 당시에는 전국에서 제일 실력 있는 취업 담당 선생님으로 소문이 났죠. 쪽집게 강사다. 쪽집게 선생님이다. 강사가 아니라. 아주 제일 유명했던 사례고 인사부서 업무 및 채용 실무자의 한계와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 팀장님 같은 경우는 왜? 모든 강사의 강의를 직접 듣고 학생들 상담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연구를 하고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연구합니다. 엄격한 강사 관리래요. 강사 프로필 진위 여부를 직접 조사합니다. 또 강사 설문 평가 후에 상위 30%는 다음 학기에 1순위 섭외, 하위 30%는 영원히 퇴출이에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강사를 섭외 평가할 때 계명대 강의를 몇 번 해봤냐? 몇 번 해봤느냐가 각 대학교에서 어떤 대학교에서는 그 강사를 평가를 했어요. 계명대학교 강의 몇 번 해봤니? 박동섭 팀장님한테 평가 받아봤어? 그런데 강의를 하면 몇 번 했어? 한 번 했어? 두 번 했어? 세 번, 네 번 했다. 이거 괜찮은 강사다. 한 번밖에 못했다. 너 계명대학교에서 아웃되네. 이렇게까지 한때는 소문이 났었던, 강사계에서 보기에 무서웠던. 그래서 계명대 가서 한 번 강의 잘못했다. 영원히 퇴출된다. 이게 이제 강사들 사이에서 이야기했던. 왜? 이렇게 그 선생님이 1800명을 하면서 강사를 직접 관리를 해요. 강의 다 들어봐요. 그리고 설문에서 상위 30%는 다음 학기 우선 배정. 나머지 30%는 하위 30%는 영원히 퇴출. 그 학교 못 갑니다. 박동섭 팀장님 있을 때 못 가요. 중간 30%는 원래 오고 그리고 뭐 한 번은 더 기회를 준다던가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타 대학교에 강사 섭외할 때 어떤 그 계명대학교 강의를 해봤냐. 이것이 참 한때 그 강사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또 있고, 존경스러운 또 취업 담당 선생님의 열정과 사례인데, 동명대학교 고대병 선태자님은 모든 강사의 강의를 전부 청강해요. 취업 관련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강의를 듣게 해요. 왜? 강의를 들어야 학생들한테 상담할 거 아니냐. 강사들이 강의를 모르는데,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할 거냐. 이분한테 갔더니 센터장실을 갖다가 심층 면접실로 바꿔놨어요. 취업 센터장실을 심층 면접실로 이렇게 변경해갖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고 심층 면접실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개방했던 열정. 취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면접 서적을 직접 발간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발간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채용 전형에 참가한 학생들을 부산에서 직접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수도권까지 동행해요. 여기 와가지고 저녁 먹여갖고 찜질방에 들어가갖고 뭐 산소방 이런 데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밤에 면접을 시켜요. 이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동명정보대학교에 계실 때 2002년도에 46명 취업했는데 2004년도에 219명, 2005년도에 245명 이렇게 막 취업률이 막 올라갑니다. 상당히 오래전 자료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임 2천만 원 이상의 이렇게. 왜? 그게 선생님의 열정에 따라서 학생들의 급여도 높아지고 그리고 좋은 회사를 가게끔 또 존경스러운 취업 담당 선생님 열정과 성사로서 인제대 원성삼 팀장님, 변학수 팀장님 같은 경우도 20년 전부터 우수한 강사 섭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직접 수도권 기업체까지 방문을 해요. 그래서 본인 인제대학교 어떤 홍보를 하고 또 졸업생 홍보하면서 학교 홍보도 하고 현실에 맞는 주제 강의가 어떤 게 있을까? 이걸 같이 와서 협의를 해요. 전 놀랐어요. 2023년도에 직접 오셔요.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역삼동에 우리 사무실까지. 채용 전형의 변화에 따른 정보 기업체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강사 섭외를 해요. 이런 정도로 2000년도 초반 중반에는 이 정도로 그 한두 명 학교에서 전혀 무관심할 때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들이 다 2000년도 초반에 학교에 무관심할 때 찬밥이라고 했던 부서에서 또 존경스러운 취업 담당 선생님 열정과 성공사례인데 동아대 서정창 처장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취업 팀장님이었는데 나중에 퇴직을 하시면서 처장이 됐는데 부산은행에 부산 소재 국립대 두 개교는 2000 몇 년도에 58명 공채에 7명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30명 공채 3명 들어가요. 근데 이 동아대학교는 58명 공채에 17명이 들어갑니다.
30명 공채 9명 들어가요. 경남은행 17명 들어갑니다. 주거래은행이 5명 들어가요. 내가 어느 대학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50명 공채 17명이 뭐예요? 30%가 이 학교 아니에요? 왜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왜 이 서 팀장님, 서정찬 팀장님 같은 분이 있느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부산 지역 사립대 성공률을 분석해봤더니 5년, 10년 장기 근속자에서 전문가예요. 강사 관리 섭외, 수업 내용 직접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진행을 해요. 그냥 남다른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 지금 앞에 다 제가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은 다 본인이 강사 관리하고 본인이 직접 다 들어보고 관리하고 연구하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또 결과도 나오고요. 한번 보세요. 부산 소재 국립대 2개 교육 58명 공채 7명 들어가요. 이 학교에서만 17명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부산은행 50명 공채의 30%가 동아대학교 학생들이에요. 이 학교에 그 당시에 300대 기업에 입학한 학생들인데 이건 제가 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게 국공립 공단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니 근데 이분들 보면 더 놀라웠던 게 취업정보실 도움으로 성공 취업함에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취업정보팀 때문에 나 취업했다. 그래서 2010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봤더니 417명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겠다고. 왜? 내 기부금이 후배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어느 대학교에 이런 게 있는가요? 더 놀라운 거는 성공 취업반 학생들이 취업정보실 사이트에 취업 수기를 올려요. 내가 성공 취업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라. 나 KB국민은행의 시진평원 취업수기다.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력서 나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이걸 전부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 수기를 쓰게끔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이걸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타 대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미안한데. 야, 저는 정말 이거를 갖고 그 당시에 이 팀장님 이 컴퓨터를 훔쳐오고 싶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훔쳐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기업체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무슨 과 출신인데 졸업 언제 했는데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 나한테 연락 줘라. 그럼 내가 우리 회사 정보를 좀 줄게. 내가 성공 사례까지 다 줄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멘토할 사람으로서 내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공 취업반 선배로서 재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자 취업정보실에 사이트에 근무하는 기업명, 근무부서, 근무지역, 이름, 출신학과, 졸업연도를 등록한 사항. 야, 이거 기부자? 취업수기? 멘토링? 우리나라에 아마 여기 이 대학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예산 많이 갖다가 쓰면서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대학이 태반이에요, 태반. 당신들 자식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학생들의 등록금 가지고 교수님이나 교직원분들 지금 월급 받았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다가 서비스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이 선생님이 만들 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결국은 어느 고등학생들한테 시험 볼 때 물어봤어요. 동아대학교 왜 오려고 하냐 했더니 동아대학교 리더스 클럽에 이 취업부서에 때문에 입학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있어요. 취업 캠프. 내가 취업 캠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후배들 꼭 가라. 근데 어떤 대학들은 취업 캠프를 하고 싶어도 참가자가 없어서 애를 태우는데 여기는 서로 가려고 그래요. 3대1, 4대1 막. 그리고 언제 취업 캠프 한다고 딱 오픈하면은 막 새벽부터 들어와 갖고 아침 9시에 이미 마감돼 버려요. 언제 오픈한다? 언제부터 접수한다? 그러면은 그냥 밤 새벽에. 그리고 새벽부터 줄 서고. 자유 게시판. 여기 갔다 와서 내 이렇게 좋았다. 그러니까 내 후배들 가봐라. 이 취업 캠프 가라. 취업률 100%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잡스터디 이 룸이 있는데 리더스 클럽이라고 해서 참 유명합니다. 2012년 5월 2일 날 아침 10시에 제가 그 수업 때문에 갔더니 이 8개 방이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반. 야, 우리 내일 아침 8시에 1번 방에서 만나자. 그 아침에 일 출근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수업 있는 사람 그 사이에 갔다 와서 여기서 같이 스터디하는 거예요. 방 15개가 아침 10시에 8개가 차 있더라. 이렇게 한 학교가 있는가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취업률 어떻다고? 낮다고? 이렇게 노력해 보셨냐고요. 취업 캠프, 경주 코롱호텔에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취업 실장님이 직접 내 자식이 먹을 건데 가서 직접 사다가 저녁 간식을 사온 거예요. 내가 하도
취업팀장님이 가서 이런 거 해오는데 놀래갖고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취업캠프 100% 자체 운영합니다. 전문 업체 위탁, 일부 대학들은 다 위탁하죠. 여긴 100% 자체 운영이에요. 일일 취업부서 IP 주소가 접속하는 애들이 1,800개에서 2,000명이에요. 아주 다른 대학교는 거의 미비하거나 거의 없어요. 취업캠프 16만 원, 17만 원, 타 대학교는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도 호롱 호텔에서 하는데. 취업캠프 후기 90%가 자발적으로 아까 그 보여줬던 사이트에 올려요. 타 대학교는 있거나 없어도 미비해요. 그냥 막 올려달라고 사정해요. 취업 실장 역할, 출발 인원 직접 확인하고 저녁 간식 직접 준비합니다. 타 대학교 보면 권위의식, 관심 부족해. 외주업체 맡기고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가서 강의해보면. 취업 캠프 접수 1, 2학년 150명 접수에 아침 9시 접수하는데 8시에 마감돼요. 3, 4학년 150명 접수하는데 새벽 5시부터 대기해갖고 아침 7시 30분에 마감돼 버려요. 타 대학교 관심 부족으로 접수 인원이 부족하거나 행사 취소 억지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캠프 참가비 1인당 2만 원을 받아요. 여기는. 나중에 참가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데 타 대학교는 참가비 없거나 있어도 캠프 후에 반환해요. 다시 돌려주죠. 한번 보세요. 지금 비교 좀 해보세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학생들의 열정에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방학 취업 캠프 프로그램 2010년 겨울방학에 18개 과목을 운영하는데 3,500명이 참가합니다. 2011년 여름방학에 9개 과목 운영하는데 1,800명이 참가해요. 5초 접수 마감이에요. 9시 접수 시작 동시에 450명이 접수해갖고 컴퓨터가 다운돼요. 순간 접수자 700명이에요. 순수한 방학 동안 프로그램이 있어도 아주 미비하거나 학생 보기가 어려워요. 타 대학교는. 결국은 2011년도에 상반기에 경남은행, 인턴 합격에 부산대, 부경대 5명 하는데 부산대 23명 지원해서 22명 합격합니다. 동아대학교, 우리은행 150명 공채 동아대학교 8명 전국 최다 합격합니다. 2011년 에어부산, 동아대 5명, 부산 타대학교 합격자 없습니다. 수도권 대학 3명. 보십시오. 이런 열정의 결과가 우리 부모님들 이것 좀 보세요. 대우조선, 해양 전국 최다 합격시킵니다. 해양 관련 산업특화 학과가 없어요. 2011년 대한생명 8명 공채 동아대 7명 합격시킵니다. 2011년 국민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3명, 기업은행 4명 전국 지방대학 전국 최대로 합격시켜요. 300대 기업에 370명 졸업생의 10%가 300대 기업에 입사를 하더라. 이런 열정 있는 취업부서 담당 선생님 때문에 또 존경스러운 취업 담당 선생님 열정과 송사람입니다. 대전대 김옥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 모성애가 있으세요. 우리 자식 같은 학생들 어떻게 좀 취업률을 올려볼까? 이분이 오셔갖고 대기업, 금융권 취업, 성공 취업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해갖고 전국 대학교의 송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합니다. 모성애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실시하는데 하반기 공채의 서류 전형 불합격해서 사기가 저하된 시기에 학교에서 금융반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2개월 동안에 8명이 지원하는데 3학년 2명, 4학년 6명. 이것도 억지로 친구들 8명 돼야 할 수 있으니 네 친구 좀 데려와. 이러면서 억지로 만듭니다. 참고적으로 토익 점수가 600점 이하이거나 없는 학생들이 무관심 속에서 억지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그 하반기에 서류 불합격 애들 데리고 3학년 2명, 4학년 6명. 이 3학년 2명은 왜 왔냐면 4학년 6명 중에 야, 학생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좀 네 친구 좀 후배 좀 데려와. 친구 데려와. 그래서 이 3학년 2명이 온 거예요. 모집기간 2달 동안. 동아대 보십시오. 동아대학교 금융, 여기 대전대학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 선생님이니까, 이 김옥희 팀장님이니까 이 정도로 이제 한 거예요. 특이사항이 열정과 취업, 학생을 사랑하는 취업지원팀. 영어 알레르기 반환 금융반 학생들이에요. 이 금융반에는 토익 점수가 없어요. 10월 22일 날 시작합니다. 2011년 상반기 목표. 그러니까 하반기 올 서류 불합격했던 데리고 내년도에 상반기 졸업해서 상반기 목표로 해라. 그랬더니 핵심 숙제 차별화 교육을 해서 새마을금고 11월 달에 있더라고요. 10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있더라고. 1,900명이 충남 대전에서 지원하는데 4학년 6명 전부 한 달 만에 서류 합격합니다. 2, 3차 전형에서 서류 전형 130명, 1,900명 중에서 130명 합격시키는데 대전대 6명 전원 지원해서 6명 다 합격, 100% 합격을 해요. 2, 3차에서 최종 4명이 합격합니다. 최종 합격자가 35명인데 4명이 합격을 해요. 10% 아니에요? 한 달 만에? 누구? 김옥희 팀장님만의 열정 때문에. 이분은 전국 대학교에 벤치마킹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어떻게 더 좋은, 그래서 안정시켜서 대전대학교 학생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2명 나중에 다 100% 합격한 이 떨어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 합격합니다. 기업은행에. 또 한 분은 그 다음에 새마을공고 합격합니다. 상반기 공채. 다 들어갔어요. 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선생님의 열정은 이런 결과를 낳는다. 존경스러운 또 평택대 새로운 취업 프로그램 도입하거나 처음에는 학생 모집 관리까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시간 해갖고 1시간 내부두고 하루 남겨두고 접수해가지고 서류 전형 14명이 합격한 18명 중에서 서류 전형 14명이 합격하고 최종에서 최종 7명이 합격하는 평택대학교 학생. 이 선생님의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이 없었으면 그 다음에 35명 지원했는데 31명이 합격을 해요. 서류 합격을. 4월 2일 날 교육 시작했는데 4월 17일 날 서류 마감되고 갑자기 돼갖고 35명 지원해봐. 그동안에 했던 거 갖고 지원해봐. 31명이 합격을 합니다. 또 우리 한서대학교 이종화 학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MT를 그냥 가서 2박 3일 동안 먹고 놀면 뭐하냐. 그래도 가서 좀 하나라도 건져 오자.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강의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놀고 학교로 오는 학과장님이 MT를 바꿨어요. 왜? 우리 학생들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다른 분들은 뭐예요? MT 간다면 MT 가갖고 서로 퍼먹고 마시는 거 끝. 이 학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열정 있는 이 학과장님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서 학생들한테 취업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마인드라도 고치시켜라. 고학년 같은 경우는 듣고 좀 도움이 되라. MT를 갖고 퍼먹고 마시고 놀고 끝내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졸업생 또 오라래 갖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이 캠프하고 MT하고 너무나 좋은 사례로서 저는 놀랐습니다. 존경스러운 학과장님 또 이런 학과장님도 계세요. 한경대학교의 경영학과 학과장님 같은 경우는 취업 특강을 계속 경청해야 돼요. 왜? 내가 알아야 한다고. 학과 발전에 위해서 취업률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경영학과 의무적으로 취업 과목을 강제 수강하게 해요. 국립대 한경대학교 학과장님 경영학과 자체적으로 취업 교육을 또 실시해요.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학장님이 취업 캠프를 직접 설계를 해요. 학과 전체 학생 캠프 진행을 해요. 내 자식인데 하면서. 강사도 직접 섭외해요. 학교 신문 기자가 지금까지 이런 강의 처음이 나와갖고 얘기하면서 취재해가요. 학과 전체 취업률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더라. 이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울산과학대 취업실장님은 강사는 2시간이지만 학생 200명 400시간이다. 그러니까 검증된 강사 20만 원 절대 아끼지 마라.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만 섭외해가지고 강의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학과장님 담당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발달하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제대 이웅 팀장님, 한경대 이미 선생님, 한라대 황봉기 팀장님, 한세대 김신용 팀장님, 세명대 김성환 팀장님, 동양미래대 민창 이런 분들도 참 많은데 학생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의 취업 성공 사례 자료를 많지만 지면상 전부 발표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성공 취업 프로그램 사례가 공개되어 노력하는 취업 관련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례를 그동안 20년 동안 제일 감동스러웠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학교 교수 교직원의 역할이 뭐냐? 돌멩이를 갖다가 맡겼으면 가공원에서 보석으로 만들어 달라. 학부모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회가 필요한 보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따라서 학교는 사회가 필요한 사람으로 가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심한 우리 담당자 선생님이 있어요. 돌멩이라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관심이 부족하면 저의 카페에 올라온 자료들이에요. 어디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강의다. 그동안 배신감을 마저 느낀다. 취업 관련 강의 들어서 이번 강의 이렇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 카페에 올라온 글이에요. 우리 학교 담당자님들 학생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왜 학생들에게 제 카페에까지 올라올까요? 이거는 학교 담당자 선생님의 잘못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지금 학생들이 불만으로 올라와 있는지. 정말 다른 강의, 뻔한 강의, 어디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나 뻔한 강의가 아닌 취업 전문가로서 뻔한 강사의 뻔한 내용의 취업 전략 컨설팅만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노력하지 않는 한심한 일부 대학 취업 담당자입니다. 강의 및 설문, 교육평가, 보고서까지 일부 위탁업체의 통째로 맡기고 강사진 구성, 강의 주제 결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위탁 전문업체에 작성해주는 계획서대로 예산만 사용하고 도장만 찍습니다. 한심한 취업 담당자 선생님이. 우리 총장님, 교수님, 부모님 잘 보십시오. 학교에 취업 강의실에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위탁업체에서는 초보자 컨설턴트 얼렁뚱땅 시간 때우기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수업 진행 및 경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강의를 청구한 적도 없으며 학생들을 상담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인에게 강의하게 하고 물론 외부 강사들의 프로필 진위 여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콘도 등 취업 캠프에서 1시부터 강의인데 강사료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점심을 주지 못한다는 이런 융통성 없는 담당자도 있어요. 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밖에 가서 혼자 먹고 그래요. 이런 지나가는 거지도 불러서 먹이는 게 밥이에요. 이런 한심한 취업 대학 선생님 어떻게 학생들의 등록금 갖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취업 캠프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취업부서 전체 인원이 참석해서 호텔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술에 취해갖고 어떤 강사가 왔다 갔는지 모르는 대학. 가끔 강의장에 나타나면 술 냄새가 진동을 해요. 자기네 와갖고 뭐 한 거예요? 이게 캠프예요? 자기네 회식하러 온 거지? 야유해 온 거지? 이와 같은 취업에 무관심한 대학들은 이미 강사들 사이 소문이 나서 일부 강사들도 대충 때우기식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정보를 취득하거나 강사진과의 대화도 없음이 당연해요. 일부 대학 취업 담당자님 부탁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만 불쌍합니다. 여러분 자식 아니에요? 이건 직무유기 횡령입니다. 횡령행위예요. 여러분이 친자식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학교 선생님,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발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 취업률의 성과, 수능 점수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 동안의 학교의 관심, 취업부서장의 관심, 멘토의 능력 역할에 따라서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지금까지 제가 극과 극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심한 취업 담당자, 해고 1순위입니다. 해고 1순위. 전문업체에 맡기고 아까 말씀드렸죠? 참 학생들만 불쌍해요. 모르고 있는 학생들만 불쌍해요. 여러분 친자식님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제 강의 듣고 계시는 오늘 부모님 제발 취업지원팀 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취업팀장님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교 설명회 할 때 취업팀장이 나가고 취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지 극과 극 사례까지 여러분의 그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아까 극과 극의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제발 변화하셔서 여러분의 학생들의 취업률 증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제가 20년 동안 겪었던 사례를 가지고 아주 너무 감동적인 거와 극과 극 한심스러운 선생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심스러운 선생님이 아닌 존경스러운 선생님으로 그리고 여러분 학교의 취업률 성과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